7살 딸 아이가 알 정도로 책 읽는 것을 참 좋아한다. 어려서부터 책 읽는 게 좋았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책을 하루 종일 읽다가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쓸 정도였다. 초등학생 때는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학교에서 다독상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차츰 책과 멀어졌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독서가 더 뜸해졌다. 그러다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책을 찾기 시작했다. 알고 있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새로운 육아 세계를 현실로 접하면서 그 어려움을 책을 통해 도움받았다. 그리고 부자 엄마가 되기로 결심하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책을 읽었다.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책을 선별해서 제대로 읽고 실행에 옮길 때 더 효과가 좋았다. 100권 독서 수량보다 인생을 바꾸는 단 한 권의 책을 읽은 후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다. 책 읽기에서 내가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책이 있는가이다. 인생책이란 내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을 말한다. 어떤 책을 읽었는데 가슴이 뛰고 울림이 와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면 그 책은 나의 인생책이 된다. 아직까지 인생책이 없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야 한다. 나는 그런 인생책들이 꽤 많다. 내가 추천하는 인생책 베스트 36을 하나씩 읽어보고 당신의 삶에도 좋은 변화가 생기길 바란다. 인생책을 읽고 실천할 때 유의할 점은 절대로 한 번만 읽고 끝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인생책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있다. 읽을 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책 속의 보물들을 계속해서 발견한다. 핵심은 책에서 정답이 아닌 돈이 되는 힌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뭐야, 다 아는 거잖아. 이 책에도 정답은 없네. 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며 실행을 미루지 말자.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할 시간에 돈으로 연결할 키워드를 하나라도 뽑아서 작게라도 꾸준히 삶에 적용해 보길 바란다. 요즘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 책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좋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것은 대중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멘토로 삼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도서 목록도 체크해보면 좋다. 다만 책마다 난이도가 다르니 처음엔 읽기 쉬운 책부터 읽어서 책 근육을 키워보자. 다음의 3가지를 참고해 실천한다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책 잘 읽고 실천하기. 먼저 책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책을 읽을 때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그리고 삶의 힌트가 담긴 문구에 밑줄을 그어라. 중요한 페이지는 귀접기하면 나중에 다시 볼 때 좋다. 책의 인사이트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자. 그리고 미션을 정해 자신의 노트에 적어라. 그 다음 책을 반복해서 읽고 실천하면 된다. 추가로 책을 읽고 실제로 진행 중인 과정들을 자신의 SNS에 꾸준히 기록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둘째, 책 리뷰 찾아서 참고하기. 나는 책 읽기를 할 때 SNS에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리뷰를 찾아서 읽는다. 보통은 책 제목을 검색해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있는 리뷰를 2-3개 정도 읽는다. 가끔은 리뷰에서 생각지도 못한 힌트를 얻을 때도 있다. 그런 리뷰들은 개인 카톡에 따로 저장한다. 유튜브에서 책 리뷰 영상을 보는 것도 추천한다. 책 내용과 함께 유튜버의 경험담이 담긴 영상을 보면 좋다.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리뷰를 참고하다 보면 시야가 넓어진다. 셋째, 내가 직접 책 리뷰하기. 직접 책 리뷰를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자신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에 책을 리뷰하고 꾸준히 공유해보자. 독서 모임에 참석해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다. 사람들에게 책을 소개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더 많이 배우게 된다. 나는 부의 추월차선을 읽고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블로그에 리뷰 글을 썼다. 나의 재능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직접 모임을 주최했고 사람들을 만나서 알려주자라고 선포했다. 모임 날짜를 한 달 뒤로 정하고 나니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 또한 SNS에 책 리뷰를 올리면 누군가는 포스팅을 확인하므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공개 선언 효과까지 있다.
책 리뷰를 온라인에 기록하는 과정은 곧 인플루언서가 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결국 제일 큰 이득을 보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내가 작성한 리뷰를 책의 저자가 보고 연결되어서 좋은 기회가 생길 때도 있다. 작가들 중에는 자신의 책에 대한 리뷰와 영상을 찾아보는 경우가 꽤 많다. 나라고 그런 일이 없겠는가? 그러니 자신의 SNS에 직접 책 리뷰를 올려보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책을 참고하되 너무 맹신하지는 말라는 거다. 책을 쓴 저자와 나는 다른 사람이다. 태어난 시대도 환경도 다르다. 각자의 성향 역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책의 좋은 점만 골라서 삶에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 책을 쓴 저자를 직접 만나려고 시도를 해보자. 인터뷰 내용과 SNS를 살펴보면 저자와 만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을 것이다.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저자와 이야기 나눌 기회를 만들어 보자. 그 과정에서 얻는 에너지와 인사이트는 정말 대단하다. 작가와의 만남에서 받는 영감은 스스로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나는 책에서 찾은 힌트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긴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실행한다.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의 저자 켈리 최 회장은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라는 명언이 있다.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리고 기적을 꿈꾸며 계속 움직였다. 그랬더니 켈리 최 회장과 같은 무대에 서서 발표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함께 찍었다. 그리고 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까지 남겨줬다. 책을 통해 특별한 일이 진짜 생긴 것이다. 장단컨대 책은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힘이 있다. 큰 목표를 작게 나누기. 원하는 삶에 대한 비전 보드를 만들고 그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실제 비용까지 계산해 봤는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돈을 벌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돈 버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나씩 실험을 해보자. 온라인 쇼핑몰 창업으로 1,000만 원을 번다고 목표를 잡았다고 치자.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할 때 어떤 제품을 얼마에 누구에게 판매할지 정해야 한다.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의 순이익이 1만 원이 넘는다고 해보자. 우선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1,000개 팔아야 한다. 이것을 3달 목표로 계산하면 한 달에 335개, 하루 평균 12개를 팔면 된다. 이렇게 목표를 잘게 쪼개놓으면 실행이 한결 쉬워진다. 하루에 제품 12개를 팔아보는 건 해볼만 하지 않은가?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무언가를 실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큰 목표를 세운다고 한다. 그 다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작은 목표들을 여러 가지로 나눈다. 그리고 단계별로 실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좀 더 세분화한다. 이렇게 잘게 나눠진 목표는 바로 실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스테이크를 한 번에 통으로 먹는 사람은 없다. 한 입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게 잘라서 하나씩 먹어야 한다. 목표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것으로 목표를 충분히 나누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단기적으로 목표를 쪼개고 지금 당장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5년 안에 이룰 목표들을 연도별로 나누는 작업은 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매일 하는 그 일이 과연 내 비전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들인지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일과를 살펴보자. 그저 쳇바퀴 돌아가듯 의미 없이 같은 자리만 돌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중요한 비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다. 빛나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일들이 일정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었는지 살펴보자. 성공한 사업가인 김승호 회장은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고 얘기했다. 목표를 정하면 주저하지 않고 차근차근 전력을 다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꿈이 생겼다면 종이에 적어야 한다. 꿈을 종이에 적으면 목표가 되고 그것을 자르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천하면 현실이 된다. 목표를 작게 조각내어 매번 성공하면 그것은 버릇이 되고 어느새 큰 성공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 큰 계획들을 작게 잘라서 하나씩 실천하고 있다.
물론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언제나 성공만 할 수는 없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때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100% 믿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한다. 몇 번 실패했다고 바로 포기하면 안 된다. 아이를 키워본 엄마라면 알 것이다. 아이들은 실패가 실패인지도 모르고 계속 시도한다. 실패는 그냥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실패는 언제나 쓰다. 하지만 보약이 될 수 있다. 당장은 힘들어도 계속 흡수하다 보면 성공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쌓인 경험치와 내공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 대부분의 부자들이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단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끝까지 이겨내고 보완해서 엄청 큰 성공을 한 번 이상 했을 뿐이다. 그러니 스스로가 다소 부족하다 느껴도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오늘도 수고했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니 힘내라고 다독여주길 바란다. 내가 먼저 내 편이 되어주자.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질투를 멈추고 자신의 성장 과정에 집중하길 바란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닌 나의 하루를 살아보자.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돈 공부와 함께 마음 공부를 꾸준히 숙련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 잡힌 자기 개발을 통해 원하는 목표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단기간에 늘리는 꿀팁. 인스타그램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나의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해줄 고객들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했다. 그래서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그 중에서도 단기간에 팔로워 수를 늘리는데 효과적인 3가지 꿀팁을 소개하겠다. 첫 번째, 피드 올리기. 두 번째, 선팔 또는 마팔하기. 세 번째, 소통하기이다. 이때 판매할 상품과 메인 고객층을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면 좋다. 내가 판매할 상품 카테고리의 대략적인 윤곽이라도 잡아놓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예를 들어 아기 사진을 피드에 올리고 엄마들과 실컷 육아 소통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갑자기 10대 패션 의류를 판매하려고 홍보한다면 반응이 거의 없을 것이다. 엄마들에게는 아기 옷이나 육아용품을 파는 게 맞다. 이렇게 서로 코드가 비슷한 고객들이 나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도록 최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피드 올리기. 피드 올리기는 팔로워 수를 늘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사진이나 동영상이 별로 없는 인스타그램을 누가 팔로워하고 싶겠는가? 나의 일상이 어땠는지, 감정이 어떤지, 좋아하는 취향이 무엇인지를 피드를 통해 자주 공유하는 것이 좋다. 그것에 공감하고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팔로워하고 좋아요와 댓글을 다는 것이다. SNS 플랫폼 자체도 인스타그램의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피드를 자주 올리면 노출이 잘 되도록 밀어준다. 피드를 하루에 3개씩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올릴만한 이미지가 별로 없다면 못해도 주 3회 내외로 올려보자.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키워드를 잘 활용하면 좋다. 선팔 마팔하기. 인스타그램의 공식적인 팔로잉 수는 7,50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숫자까지는 먼저 팔로잉을 하고 서로 팔로우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적극적으로 선팔, 마팔을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자신의 메인 고객과 성향이 비슷한 채널들을 찾아서 팔로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선팔, 선팔 후 마팔, 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엄마를 대상으로 육아 마팔, 육아 소통, 육아맘 소통을 공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자신의 피드에도 관련 해시태그를 달고 검색으로 해당 키워드의 계정을 찾아서 팔로워 수를 늘려보자. 소통하기. 소통하기는 좋아요와 댓글의 반응 정도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피드에 좋아요를 누르는지, 긍정적인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가 중요하다. 유명한 셀럽이라면 사진을 한 장만 올려도 무수히 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런 호응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 다만 하루에 너무 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활동을 할 경우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스팸으로 인식해 계정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팔로워 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댓글 소통을 하는 것이 좋다.
상대적으로 좋아요보다는 댓글을 달 때 에너지가 많이 든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댓글을 쓸 경우 인친으로 팔로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밖에도 인스타그램 내에 있는 기능, 스토리, 하이라이트, 릴스, 라이브와 IGTV 등을 활용하는 것도 팔로워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팔로워 수가 1000명만 넘어도 SNS 마켓을 할 때 어느 정도 반응이 올 것이다. 또한 인플루언서로 인식되어 협찬 문의가 들어온다. 나도 상품들을 협찬받아 PDF 홍보한 적이 꽤 있다. 이때 협찬받은 상품은 기본적으로 검증해보고 품질이 좋아야 하며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타일과 코드가 잘 맞는 것들로 진행해야 된다. 위탁 판매와 사입 중 무엇이 더 나을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소싱한 상품을 위탁 판매로 할지 또는 사입 판매로 할지를 선택하기 위해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자. 나는 처음에 위탁 판매부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위탁 판매의 구조는 주문이 들어오면 상품을 도매처에 나가 내가 다시 주문하고 도매처 자체에서 고객에게 그 상품을 발송하는 구조이다. 즉, 나는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 전달하는 중간 유통자가 되는 것이다. 시간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도매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부업이거나 적은 자금으로 부담 없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사입 판매의 경우 도매처에서 상품을 구매해서 주문한 고객에게 직접 발송하는 구조이다. 가장 큰 특징은 재고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재고를 보관해야 하는 장소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또한 직접 상품을 발송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다. 대신 상품을 빠르게 보낼 수 있고 브랜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쇼핑몰 로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박스에 붙이거나 고객에게 리뷰를 부탁하는 메모를 남길 수도 있다. 시간과 노동력을 줄여주는 위탁 판매와 주도적인 운영과 브랜딩이 가능한 사입, 둘 중에 무엇이 더 나을까? 내가 경험했을 때는 확실히 위탁 판매가 장점이 많았다. 그러나 브랜딩이 가능한 사입의 장점도 매력적이다. 그러므로 두 가지 모두 경험해 보길 바란다. 그런 다음 자신의 성향에 맞는 시스템으로 쇼핑몰을 운영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위탁 판매 전용 스토어와 사입 전용 스토어를 분류해서 둘 다 운영하는 곳도 많다. 위탁 판매처를 찾기 위해서는 손품, 입품,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나는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했다. 즉, 손품을 많이 썼다. 대표적인 위탁 판매처인 도매국에서 상품을 찾아보자. 이 밖에도 도매매, 셀러오션, 오너클랜, 온채널 등에서도 상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네이버 카페의 관련 커뮤니티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으로 도매처를 찾아볼 수 있다. 이때 상품의 최소 수량과 이미지 제공이 가능한지, 이미지 비용이 유료인지 무료인지도 체크해보자. 만약에 도매처의 상품 최소 수량이 2-3개라면 1+1이나 1+1+1로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면 위탁 배송이 가능하다. 상품의 개수는 고정해놓고 컬러만 선택 가능하도록 옵션 세팅을 하면 된다. 다양한 거래처를 리스트업 해보고 나와 잘 맞는 업체들을 추려서 찾아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비슷한 상품이라도 상품의 품질, 도매 가격과 최소 수량, 이미지 제공 여부에 따라서 거래처의 우선순위를 매기면 된다. 빠른 배송과 대응 처리 스타일도 체크하면 좋다. 그 다음으로 입품을 쓰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들은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만의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거래처에 직접 전화를 하는 입품이다. 사이트와 도매 플랫폼, 네이버 카페를 통해 연락처를 알 수 있다. 초보 판매자라도 진정성 있게 대화를 나누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전화를 걸기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에 대한 멘트를 노트에 적어 놓으면 통화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줄일 수 있다. 주문이 들어오면 사입한 상품을 택배로 어떻게 보내야 좋을까? 처음에는 도매국에서 소량으로 택배 박스나 택배 봉투를 미리 구매해 놓는다. 그 다음 우체국이나 편의점에 가서 택배를 보내면 된다. 우체국은 빠른 배송을 자랑하지만 비용이 비싸다. 편의점 택배는 박스 포장을 추천하기에 택배 봉투로 보낼 때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내게 맞는 SNS 채널 선택하여 키우기. 나는 현재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렇게 3개의 SNS 채널을 키우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모두 운영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모든 채널을 운영하려면 시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대세인 SNS는 유튜브이다. 유튜브 채널은 키우기 어렵지만 채널이 커질 경우 파급력이 굉장하다. 대신 영상 콘텐츠를 꾸준히 업로드하기 위한 에너지인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유튜브는 진입 장벽이 높다. 아무리 가볍게 임한다고 해도 영상을 기획해서 촬영하고 편집을 한 후 썸네일까지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얼굴을 오픈할 경우 부담감이 더 커진다. 나의 경우에도 유튜브를 하려고 마음먹은 지 2년 만에 제대로 시작할 수 있었다. 운과 타이밍, 기획력, 화제성을 잘 맞추면 대박이지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할 경우 많은 기회들이 생기는 것만은 확실하다. 가능하다면 유튜브에 꼭 도전해서 영상을 1년 동안 올려보길 바란다. 아주 강력한 타이탄의 도구가 될 것이다. 지금 같은 SNS 춘추 전국 시대에 한 우물만 파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러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어쩌지? 나의 의견은 작은 성공을 맛볼 때까지는 한 우물을 파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작은 성공의 기준은 구독자 수 1000명이다. 그 이후에 더 크게 키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우물을 파볼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빠르게 돌아가는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플랫폼이 또 다른 대세가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나를 지지해주는 진정한 팬이 있다면 마냥 두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은 노력만으로도 1000명의 팬을 만들 수가 있다. 블로그는 서로 이웃이, 인스타그램은 마팔이 공식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SNS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한 우물을 파서 작은 성공을 맛보되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다른 SNS에도 관심을 갖고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큰 목표를 작게 자른 후 미션을 달성해야 한다. 힘있는 채널들을 다양하게 늘려가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커지게 된다. 책으로 20배 돈 버는 방법. 책 한 권을 사서 20배를 돈 버는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 볼 것인가? 책 한 권의 가격이 보통 15,000원이라고 했을 때 30만 원을 벌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보다 적게 벌거나 더 많이 벌 수도 있다. 그 방법은 바로 모임을 직접 주최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교육이 가능한 콘텐츠가 있다면 강의를 해도 좋고, 강의가 부담된다면 스터디를 주최하면 된다. 누구나 모임을 기획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의 경우는 책 한 권을 사서 20배를 벌었던 경험이 꽤 많다. 먼저 독서 세미나를 열어서 1인당 3만 원을 받고 진행한 경험이 있다. 그날 10명 정도가 참여했고 2시간 동안 30만 원을 벌었다. 그리고 책쓰기 스터디로 1인당 9만 원을 받고 3개월 프로젝트를 모집했다. 그때 3명이 참여해서 27만 원을 벌었다. 오직 온라인에서만 진행하는 개인 브랜딩을 위한 책 스터디를 통해 30만 원을 넘게 벌기도 했다. 참여 인원은 모두 블로그에서 모집했다. 물론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좋은 정보를 나누는 책임감이 컸지만 이를 통해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모임에 참가한 분들과 함께 공감하며 진심으로 서로를 응원했다. 또한 사람들과 다양한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좋았다. 개인 브랜딩으로 나라는 사람을 홍보하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선 강연하는 것을 낯설어 하면 안 된다. 나의 경우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 그러나 개인 브랜딩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무대 공포증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했다. 처음부터 혼자서 강의를 하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멘토 언니에게 같이 강의를 하자고 부탁했다. 이름하여 멘토 위드미 모임을 기획했다. 그렇게 멘토와 함께 하는 강의를 열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딱딱한 강의장이 아닌 강남역 근처의 작은 카페를 통째로 대관했다. 평소에 카페에서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은 편안했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한층 더 안정감을 느꼈다. 비록 강의실 대관에 투자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둘이 같이 번 첫 강의의 순수익은 10,000원이었다.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니 2달 후 강의로만 혼자서 300만 원을 벌었다. 혼자서 돈을 벌기는 어렵다. 결국 사람이 있어야 돈이 흐르고 부자가 된다. 문제를 갖고 있는 왕초보를 초보인 내가 도와서 함께 성장했을 때 영향력이 커진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왕초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길 바란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해라.
돈을 받고 그 이상의 가치를 주면 된다. 그 가치가 당신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선함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내가 먼저 선한 영향력을 나누면 그것이 순환되어 다시 나에게 행운으로 돌아온다.